저는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드리는 생활정보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지갑을 뒤적이며 카드를 찾느라 뒤에 계신 분들께 미안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혹시 카드를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받으러 주민센터까지 다녀오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흐름을 천천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신기한 점이 참 많습니다.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죠. 편의점에서든 지하철 개찰구에서든 스마트폰만 꺼내서 화면을 갖다 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떤가요? 여전히 가방 속 지갑을 뒤적이고 카드가 어디 갔는지 찾느라 버스 문 앞에서 한참을 허둥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마음이 급해지고 결국 더 당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카드를 챙겨 넣었는데 막상 찾으려니 안 보이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닐 텐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필요한 건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교통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전화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손녀가 몇 번이나 여러 기능을 알려줬지만 복잡해 보여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폰으로도 교통카드가 된다던데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웃어넘기셨습니다. 카드도 아니고 폰을 어떻게 찍는단 말인가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손녀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버스에 올라타면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볍게 갖다 댔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는 모습을 직접 보신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되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집에 돌아와서는 손녀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손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할머니가 쓰시는 경로우대 카드는 아직 폰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곧 가능해질 거래요. 그날부터 그분은 조금씩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뉴스 보는 법도 배우시고 날씨 확인하는 앱도 깔아보셨습니다. 변화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조금만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 방법이 조금씩 선명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은 경로우대 카드를 스마트폰에 담을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경로우대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카드는 단순합니다. 돈을 충전해두고 사용할 때마다 잔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결해두면 자동으로 결제되기도 합니다. 이런 카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페이나 다른 결제
앱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이죠. 하지만 경로우대 카드는 다릅니다. 이 카드에는 단순한 결제 기능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복지 혜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무임승차 혜택이 대표적이죠. 일정 나이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작은 카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려면 단순히 결제 기능만 복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행정 시스템, 그 정보를 교통요금 결제 시스템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보안 체계까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68세 박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며칠 전 삼성페이라는 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아들이 알려줬는데 이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그분은 앱을 열고 경로우대 카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갖다 댔습니다. 화면에는 카드 정보를 읽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분은 혹시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셨습니다. 다시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분은 카드를 발급받았던 은행을 찾아가셨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전용 카드라서 현재로서는 모바일 앱에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행정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을 먼저 연동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가능해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연결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그분은 씁쓸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직원이 했던 말도 기억하셨습니다. 곧 가능해질 거라는 말이요. 그 말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의 벽이 아니라 과도기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기관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도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카드를 잘 보관하고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 뒷면에 이름을 적어두거나 스티커를 붙여두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를 어디서 발급받았는지 메모해두면 나중에 모바일 전환이 가능해졌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과 대구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실물 카드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카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실물 카드 없이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는 한 발 더 앞서 나갔습니다. 이미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임 교통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물 카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버스에 탈 때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수천 명의 어르신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76세 이정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그분은 작년 가을 손녀로부터 새로운 앱에 대해 듣게 되셨습니다. 손녀가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대구에서는 폰으로 버스 타는 앱이 나왔대요. 설치해 드릴까요?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게 될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손녀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하길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녀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찾아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 인증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분은 조금 긴장하셨지만 손녀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등록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이제 버스 탈 때 이 앱만 켜서 기계에 갖다 대면 돼요. 다음날 그분은 시장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려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 어제 손녀가 깔아준 앱이 있지.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차례가 되자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화면을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승차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 순간 그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되네, 내가 해냈네. 자리에 앉으며 그분은 신기함을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카드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아도 되고 카드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는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경험을 자랑하셨습니다. 다들 신기해하며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버스를 탈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복지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곧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겁니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들도 유사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머지않아 전국 어디서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교통을 이용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앞당기려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 궁금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모바일 경로우대 카드 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NFC 기능이 켜져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삼성페이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삼성페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죠. 일반 교통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페이에 등록한 교통카드는 말 그대로 결제 수단일 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요금이 정상적으로 청구됩니다. 무임승차나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반 교통카드를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요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경로우대 카드가 주는 복지 혜택은 사라지고
오로지 결제 기능만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실망하십니다. 폰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70세 정미라 어르신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그분은 작년 여름 서울에 계신 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과 손주들이 반가워서 며칠을 머물기로 하셨죠. 서울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명동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삑 소리가 나지 않고 빨간 불만 깜빡였습니다. 당황한 그분은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영무원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카드를 확인해 본 영무원은 카드 표면이 긁혀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무원은 교통카드를 새로 구매하거나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다른 카드가 없었습니다. 일회용 승차권을 사려니 현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그분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삼성페이에 교통카드 등록해 두신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 타세요. 몇 달 전 딸이 방문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삼성페이에 일반 교통카드를 하나 등록해뒀던 겁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분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화면을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삑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요금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그분은 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실물 카드와 모바일 결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온 후 그분은 평소에는 경로우대 실물 카드를 사용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삼성페이의 일반 교통카드를 항상 준비해 두기로 했습니다. 카드가 고장나거나 잃어버렸을 때 대체 수단이 있다는 안심감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과도기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물 경로우대 카드는 복지 혜택을 위해 계속 사용하되 스마트폰에는 예비용 일반 교통카드를 등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와 기술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전략이죠. 삼성페이 외에도 티몬이나 캐시비 같은 교통카드 앱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준비해두는 자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전국 모든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시작된 변화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역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도 디지털 약자 지원 정책을 통해 시니어 세대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7세 이도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그분은 평소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죠? 자녀들이 여러 번 앱 사용법을 알려줬지만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배워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주민센터에서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분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가봤자 어차피 어려울 텐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문자 끝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 없는데 뭐라도 배워보자. 교육 당일 주민센터 강당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 20명 정도가 모여 계셨습니다. 강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말투가 친절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배웠습니다. 화면을 어떻게 터치하는지, 앱은 어떻게 여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옆자리 어르신과 서로 도와가며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교통 관련 앱을 배웠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 확인하는 법, 지하철 노선도 보는 법 등을 실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강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곧 서울시에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무료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강사는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앱 출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림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청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니 신청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앱이 출시되면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자랑했습니다. 자녀들은 놀라워하며 칭찬해 줬습니다. 그분은 이제 모바일 교통카드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시되면 제일 먼저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했습니다.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런 변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배우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함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지켜봐 주세요. 복지와 기술이 하나로 연결된 모바일 복지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주 지역 복지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달리 보이실 겁니다. 기술은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세상이 바뀌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중심에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더 편하고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